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쌤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요,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아마 주위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 양치기로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조언을 들은 수험생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제가 영어 강사로서 제가 좀 간단하게 관련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우선 일단은 우리 수험생들이 5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과목을 공부량을 너무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재를 정해가지고 그 좋은 교재를 여러 번 보면서 회독하면서 암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법 포인트랑 그리고 단원별로 적용 연습, 나중에는 랜덤 문제를 풀면서 비록 틀리더라도 한번 직접 풀어보고 틀려보고 옆에다 문제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시고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지 않은 교재로 보시는 분들은요, 공부를 해도 약간 수학 겉핥기식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가지고 아마 제대로 암기가 안 돼서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니까 더더욱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죠. 특히 영어 강사님들은 보통 1년 과정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 1년 과정을 다 듣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 많은 문제를 풀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려운 중급 문법 문제집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 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고 틀리고 불안해서 좌절하고 그러면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고 더욱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출 문법 문제를 보면요, 보통 한 20문제 중에서 문법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잠시 물 좀 마실게요. 그럼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 12개에서 16개 문법 포인트만 바로 시험장에서 보고 바로 이론과 포인트가 암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문법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 수험생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문법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법 공부를 했는데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랜덤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문법 지식이 섞여 있습니다. 뭐 하프, 모의고사, 어려운 몇백제 이런 걸 많이 푼다는 거죠. 물론 그런 문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20문제에서 문법이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면 포인트가 결국 12개에서 16개 정도 포인트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거의 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법 이론서 포인트, 단원별 문제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않아요. 새로운 문법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수험생들의 특징은 이론과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랜덤 문제 계속 풀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 안 됐고 암기가 안 돼 있고 단원별로 적용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문법이 계속 섞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양치기로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계속 섞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교재는 첫 번째는 기초 문법 그리고 단원별 기초 문법 단원별 문제집 같이 한 권에 이제 딱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할 수 있고 랜덤 문제 이렇게 딱 2권만 풀면 됩니다.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문법은요. 그리고 문법 공부할 때 수험생들이 좀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꼭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소방직 수험생분들은 저희는 문법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거 문법 문제 이렇게 꼭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법이라는 게 꼭 우리가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고 독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독해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는데 당연히 문법이 안 잡혀 있으면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독해 연장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랜덤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법 문제집을 회독을 여러 번 하세요. 그리고 풀고 나서 간단히 출제 포인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출제 포인트를 직접 적으셔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남습니다. 보통 단원별 문법 문제를 풀 때 수험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이 단원별로 모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모아졌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모아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게 암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암기가 안 되어 있는 포인트가 랜덤 문제로 만약에 섞어서 나온다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실전에서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집을 너무 여러 권 사가지고 양치기로 단순하게 풀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단계별 교재를 사가지고 그거를 여러 번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거기서 포인트가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초 같은 걸 풀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문법뿐만 아니라 영어라는 과목은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강사님들은 보통 1년 과정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팔기 위해서 계속 어려운 과정을 계속 추천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풀고 좌절하고 더욱더 불안해지니까 그럼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영어 문법은요,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법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돼요. 왜냐면 실제 영어 문법 자주 나오는 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문법 교재를 계속 봐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법 문제, 뭐가 문법 문제지, 어떤 교재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좋은 교재로 추천드릴게요. 영어는 잊지 마세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문법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